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. LLM, 그러니까 그 거대 언어 모델 기반 개인 AI 비서가 앞으로 당신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. 이게 단순히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진짜 개인 비서처럼 일상이나 업무도 돕고 어떨 땐 감정적인 교류까지 가능한 그런 AI 파트너, 그런 미래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, 그렇죠. 이 자료가 바로 그 AI 비서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들, 그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거든요. 단순히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 뭐 개인의 잠재력 발휘라든지 행복 증진, 더 나아가서는 사회 시스템 전체의 혁신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AI와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그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. 먼저 당신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정리나 스케줄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자잘한 일들 그런 건 물론이고 좀 복잡한 정보 검색이나 요약까지 AI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, 네. 자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연간 한 2천억 건 그 정도 요청을 처리하면서 당신의 시간을 아껴주고 또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다. 뭐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군요. 네, 실제 연구에서도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AI가 그냥 단순 반복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당신이 놓칠 수도 있는 그런 통찰을 준다거나 아니면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식으로요. 아, 그런 식으로도요? 네, 세계경제포럼 WEF에서도 AI 덕분에 인간이 이제 좀 더 창의성이나 학습 같은 그런 고유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그렇게 시간이 확보되면 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조언을 받거나 스마트홈 제어하고 취향 맞는 영화나 음악 추천받고 이런 건 이제 기본이 될 거고요. 심지어는 AI랑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하는 전에는 없던 그런 새로운 여가 활동까지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제 AI는 그냥 차가운 기계나 도구가 아닌 거죠. 당신의 선호도나 맥락 같은 걸 계속 학습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진화하는 겁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당신을 잘 이해하고 미리 필요한 걸 좀 챙겨주는 그런 비서처럼요. 과거 상호작용 데이터나 뭐 당신의 업무 스타일, 습관까지 파악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료에서 특히 좀 놀라웠던 부분은 AI가 그 감성지능, EQ라고 하죠. 그걸 갖추고 당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이나 위로를 건네는 감성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. 이게 근데 진짜 인간적인 공감일지 아니면 그냥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감정 표현 패턴을 학습한 결과일지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 같긴 한데 아, 물론이죠. 진정한 의미의 감정과는 다르겠죠. 하지만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는 훨씬 더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료에 나온 그 AI 친구 레플리카 사례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. 네,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과 AI가 서로 배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인간-기계 협업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AI는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발전하고 당신은 또 AI를 통해 지식이나 능력을 확장하고요.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십이 핵심입니다. 이런 변화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그림도 제시되어 있죠.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는 AI 튜터가 학생 한 명 한 명 수준에 딱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요.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AI가 영상 분석 같은 걸로 조기 암 발견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진단 정확도를 개선하고 또 행정 부담은 줄여서 전반적인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날 걸로 예측되던데요. 네, 맞아요.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만으로도 연간 최대 4.4조 달러, 그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. 스마트 팩토리처럼 산업 현장의 혁신을 이끄는 건 물론이고 데이터 과학자나 AI 전문가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걸로 보고요. 복지나 행정 서비스 쪽도 훨씬 스마트해질 수 있겠네요. 네, AI가 복지 신청 처리 시간을 확 줄인다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미리 찾아내는 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. 또 PwC랑 마이크로소프트 연구를 보면 AI를 활용하는 게 GDP 성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.
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아, 환경 문제 해결에도요. 기후변화 대응이나 자원관리 최적화 같은 부분이에요. 네, 그런 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결국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다 모여서 개인의 행복은 커지고 관계는 깊어지고 또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기술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포괄적 번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이 사료는 전반적으로 그런 좀 낙관적인 미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미래가 그냥 저절로 오는 건 아니겠죠.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. AI 자체의 신뢰성, 안전성, 투명성 문제도 있고요.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,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, 그리고 또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, 이런 것들이 다 필수적이겠죠. 맞습니다.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윤리적인 기준이나 제도적인 장치들을 잘 마련해야 하고 또 사회 구성원 모두가 AI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, 그러니까 AI 리터러시를 갖추는 노력도 꼭 필요할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? 혹은 미래의 AI 비서가 당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AI가 점점 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 감성적인 영역까지도 모방하고 이해하게 될 때 과연 우리 인간의 고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? 기술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분석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